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돈을 무료죠. 받나요? 무료이기 때문에. 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란 도대체 뭡니까? 네. 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기존의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자살하신 유가족분들의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좀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그 쌍용차 정리해고 이제 그 정리해고 당하신 분들의 트라우마 네. 이런 거가 좀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서 가장 좀 빈번하게 좀 더 이제 폭넓게 발생하는 거는 사실 산업재해 트라우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정부가 정의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나 이에 상응하는 사건 사고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 여기에는 공포, 불안, 슬픔, 신체적 반응 등이 다 포함되고 이런 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PTSD가 이어져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그 사고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교대조가 아니어서 같은 시간이 아니어서 그걸 직접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개인의 뭐 멘탈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관리되어야 되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회사와 노동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일단 당장 현장은 멈춰줘야 됩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무조건 멈춘다. 작업 네. 중지를 해서 안전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는 거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이 이렇게 멈춰졌을 때 그 뭐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 뭐 계속 이제 나온 다음에 뭐 대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무한정 그냥 집에서 일단 쉬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언제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나 회사 연락을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계속 사고의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남고 이게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질병으로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트라우마 치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100% 모든 평균임금을 다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회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노동부도 회사한테 이렇게 좀 권고를 내려줘야 된다.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태준 부장님? 네, 그 실제로 그 현대제철이라든지 태안화력에서는 그 노동부가 그 회사에 그 권고 조치로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재해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노동자들이 그 제대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손실이 없도록 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내렸고 그래서 회사가 그걸 수용해서 이제 휴업급여라든지 임금을 100% 지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고민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 중대재해 지침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발생했던 사고가 한국타이어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목격했던 이제 보통 사망 사고가 나면은 노동부 조사도 들어오지만 경찰에서도 이제 검찰 그 사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수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목격자들을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이미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 치료라든지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목격자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목격자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인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목격을 했던 그 당사자들은 더 심각한 이제 고통을 가지게 수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조사할 때 우선은 뭐 목격자라든지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충분한 치료 과정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 요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사고 현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이입되는 네. 현상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망 사고를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시신이 이제 두 동강이 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사고를 목격한 그 조합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산재라든지 트라우마 치료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좀 잘 안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한테 이제 그 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난 트라우마와 분리시켜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 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정신과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평생 밥숟가락을 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갈 필요들이 있겠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특히 사망 사고들이 발생했을 땐 더욱 그럴 거고요. 아주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것들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사실 그 현장에서 상담들이 이제 종종 오는 게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 네, 상황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끙끙 앓으시다가 음. 결국에 이제 병가 신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받아주는 회사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에는 뭐 노조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네. 어떤 식으로든지 노조가 좀 없을 수도 네,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연락을 주시면은 네. 뭐 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네, 좀 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민주노총들이 있으니까 전국 어디나 민주노총이 다 있잖아요.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연락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일과 사람의 서익철 변호사님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당장 뭉쳐 상황실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사업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사나 정부에 어떻게 치료를 제대로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은 어떤 데가 있는지 두 분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 근로자 건강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제 그 근로자 건강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먼저 이제 증상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급적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이게 더 심각한 그 정신 질환으로 옮겨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시간 이내에 연락을 해달라고 해요. 네. 그 최근 이제 노동부 매뉴얼에서도 그 이제 그 심리 상담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연계하는 게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그 산재보험료를 회사로부터 다 납부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재 예방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금 중에 한 항목으로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부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중대재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들도 요청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동부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원래는 이제 자기네 매뉴얼대로는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제 노동부도 있을 수 있으니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부도.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 확인해달라. 그리고 내 증상이나 뭐 이렇게 불안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노동부가 근로자 건강센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누가 이런 근로자 건강센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쉽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중대재해가 발생해가지고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본인과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아까도 방금 네.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이거를 정부가 원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이제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때의 재해자의 뭐 내가 이제 목격자인데 혹은 뭐 간접적인 피해자인데 뭐 정부 명단에 안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당사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꼭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는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재해자 및 목격자 결국에는 이제 필요성이 있으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돈을 무료죠. 받나요? 무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비용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연락을 당연히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밝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담을 지원받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많이 들죠. 옆에서 물어봤더니 정신과 한번 가면은 그냥 상담받는데 몇십만 원씩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하고 실제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트라우마도 산업재해로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겠죠? 뭐 트라우마가 남게 돼서 뭐 이게 질병으로 결국에는 진단명이 나오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뭐 거의 뭐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굉장히 아주 높다. 다 된다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해석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산업재해로는 당연히 인정을 받으세요. 근데 이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진단명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흔히 아시는 진단서,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가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승인 받을 때까지가 시간이 또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은 개정된 산재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데 여기엔 당연히 이제 산업재해, 그러니까 중대재해 트라우마도 들어가는 거고요. 시행령 상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신경정신계 질병이라고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데 이 병뿐만이 아니라 거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병이 생긴 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병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안 걸리려면은 예방을 잘하는 게 예방을 결국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치료 근로자 건강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을 신속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조기 개입이라든지 치료 과정들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적응장애 이런 것들로 이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응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로 되면 이제 그만큼의 치료 기간이라든지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에 이제 당연 인정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근골격 질병도 어느 직종은 어느 질병이 당연하게 그 직종에서 일을 하면 걸린다라고 해서 당연 인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상병명만 확인된다고 하면 바로 인정을 해서 바로 치료를 해줘서 다시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정도 현재 승인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너무 많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네. 반영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동자분들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노동부 관계자들도 보실 테니까 정신질병과 관련해서도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바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 하고 계시죠? 네, 더 빨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한 하실 얘기 있을까요? 가지만, 그러니까 가장 그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어떤 회사한테 요구를 했을 때 듣는 말이 참 입에 담기도 싫은데 네. 꾀병이라고 뭐 특히 이제 뭐 이제 그때 당시 목격한 분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간접적인 분들은 아마 더 그런 말을 들 수 있는데 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직접 목격도 보지도 안 했잖아? 않았는데 뭐 이럴 그렇죠. 수 있죠. 예, 네. 그런 말 듣는데 그런 네. 거 이제 굴하지 마시고 네. 용기를 내시고 뭐 네.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없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락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보면 되니까. 네. 예. 혼자 끙끙 앓지 마셔야 합니다. 충남에는 이제 두리공감이라고 해서 노동자 심리치료단이라고 네. 하는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개입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멀리 있더라도 한번 그쪽에 두리공감이라고 하는 그쪽 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네. 예, 그런 뭐 설명이라든지 자문들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이 아니어도요. 네네. 전국 전국 어느 곳이나 네, 연락을 하시면 어쨌든 외면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심리적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계속 확인했듯이 진단이 나오면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해서 재해로 인정받아서 치료를 제대로 받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장 멈춰!